뭐 저도 사람인지라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서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실패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또 그걸 다시 다듬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두려움보다는 부딪히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표님을 뵐 수 있어서 더 영광이죠.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왜 뵙고 싶었냐면 Think Small Act Fast라고 생각은 짧게 하고 실행은 빠르게 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표본이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더 대박은 이분이 실패를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경영 철학과 이 노하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저희 애정님들과 좀 출동했는데 얘기 많이 해주실 거죠?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업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지 뭐 저한테 장점이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작게 시작하면서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변화를 준 게 그나마 지금의 메일앱을 키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작게나마 쌓았던 노하우들을 오늘 마음껏 다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이야, 예.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한 거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사실 저는 4년 전만 해도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냥 뭐 제가 1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뭐 내가 사업을 해야지라고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뭐 저는 이왕이면 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좀 뭐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정년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도 쌓이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남자 여자의 직장에서는 그쵸. 있어요. 특히 있죠. 네, 여자 임원 중에 그러니까 여자 임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정년까지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뭔가 좀 나만의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지금 딱 4년 전이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근무 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제가 이제 퇴직할 때는 그 대기업은 아니었고 중견기업이었었는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이제 그 경쟁이 만약에 TO가 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남성 임원분한테 이제 약간 플러스 점수가 되는 요인이 좀 있었고 사실 퇴사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창업을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맞벌이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맞벌이잖아요. 그 생활의 패턴이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이게 정말 많은 게 바뀐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각자 가정에서 이제 분담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이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불안함.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100% 다 성공하고 첫 달부터 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됐었죠.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보다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이 지금의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큰 걱정이고 고민이었어요. 저도 남편과 퇴사를 의논을 하면서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직장 나가서 버티기만 하면 매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 좀 다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또 이제 섭섭한 거 있죠. 내가 힘들다는데 직장 생활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돈이
우선시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고집이 좀 있는 편이라서 통보했어요. 그냥 퇴사하고 그 대신 내가 작게 시작을 해보겠다. 그리고 남편, 우리 시댁이죠. 되게 좀 보수적인 집안이라 다 뭐 공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좀 가보셨겠군요. 네,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야, 그거를 반대로 무릅쓰고 네. 대단하신데요.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일단은 반대는 아니지만 일을 자꾸 키우지 말라고. 끝까지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쩔 수 없어요. 좀 보수적인. 네, 그냥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으니까 일을 자꾸 키우지 말고 현상 유지만 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사업에서는 현상 유지는 후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후발주자들이 계속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한순간 잊혀지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초창기 때 저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저도 진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없이 하루에 막 15시간, 17시간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저도. 특히 직원 없이 일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거든요. 장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창기 때는 당연히 그게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에는 안정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초창기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하다 보면 적성에 맞는 파트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적성에 잘 맞고 그 생산성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걸 위주로 특화해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 초기 진입 때 내 아이템에 내 적성이 맞는 걸 찾으시라고 했는데 대표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메일앱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지요? 네. 사실 사업에서의 첫 번째 준비 단계가 바로 이 아이템 선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작정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할 건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중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연결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빠르게 그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아이템 쪽으로는 아니었어요. 도대체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때는 제가 빵을 좋아하고 집에서 이런 샌드위치 토스트를 굉장히 아침에는 보통 좀 많이 해서 먹고 하는데, 아이가 아침에 제가 그때 이삭 토스트에서 그 키위 드레싱이 나온 토스트를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드레싱을 어떻게든 한번 먹어보고 맛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따라해서 줬는데 아이가 엄마가 만든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짜 그 한마디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샌드위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아이템이 그렇게 찾게 된 거예요, 아이템을. 그러면 샌드위치 전문점을 시작하자. 라고 시작했던 게, 그 내평 매장의 메일앱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시작했던 이유가 솔직히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조금씩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사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면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뭐 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적자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퇴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한 5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몸이 좀 더 힘들더라도 유지가 어느 정도 내가 이 매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퇴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를 했어요. 네, 무인 자판기를 그때 아마 이 동네에 자판기가 들어왔을 때 진짜 이슈가 됐었죠. 샌드위치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그때도 제가 출근을 하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작은 매장에 알바생이나 뭐 그 직원을
이제 뭐 채용해서 운영하기에는 손익분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판기를 설치하기로 했고 정말 수소문해서 그 냉장 기능이 가능한 자판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어요. 용기를 제가 들고 인천까지 쫓아가서 그 용기에 맞게끔 그 자판기를 이게 직접 제작을 해서 샌드위치 자판기를 설치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메일앱 하면 네이버 검색창에 자동으로 샌드위치 자판기가 연관 검색어로 뜨면서 저희 매장의 수식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상권 분석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저는 조건이 집하고 제일 가까워야 되고 임대료가 제일 저렴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고정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찾은 매장이 4평의 그 첫 번째 매장 그 자리였었기 때문에 제가 9시에 출근이잖아요. 아침 6시에 먼저 나와요. 6시에 나와서 자판기에 그날 판매할 이제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건강 주스, 뭐 이런 수제잼, 이런 그 제가 만들 수 있는 정말 바쁘게 그 만들 수 있는 그 품목들을 만들어서 자판기에 차곡차곡 넣고 출근을 해요. 그 지금에 와서는 뭐 디지털 노마드 인생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 뭐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꿈꿔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자동으로 돈이 벌려지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생각하는, 되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대기업 출신 맞네. 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벌게. 네, 일본에는 그 당시 자판기가 되게 발달되어 그쵸. 있는데 그럼 나 자판기로 판매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알아봤는데 사실 자판기가 꽤 비싸요. 자판기 설치하는데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새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제가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다들 놀래요. 그걸 어떻게 설치하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직원을 고용하면 150 정도는 나가잖아요. 뭐 그 시간제로 근무를 한다라고 해도 150 정도 나가는데 저는 자판기를 6개월만 돌리면 이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자판기 판매가 안 돼서 다시 중고로 되팔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원금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또 이제 수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판기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았어요. 수익이 꽤 났어요. 일단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하루 밤에만 판매하는 매출이 보통 1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밤에만. 네, 1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서 샌드위치랑 막 여러 가지 바쁘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넣어 놓잖아요. 팔렸을까요? 퇴근해보면? 처음에는? 네. 처음엔 재고가 많이 남았을까요? 하나도 안 팔렸어요. 아하. 그래서 충격 먹었겠다. 아니요, 저는 약간 원인 분석을 좋아해요. 충격을 받는 것보다. 왜 안 팔렸을까?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매출은 낮에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밤에 매출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낮에 나와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넣어놓고 저는 출근하는 분들이 그걸 아침에 뽑아서 회사 가서 드실 줄 알았어요. 네네네. 제 생각이었죠. 그게 상식이죠 또. 그쵸? 네. 근데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팔리지? 한 일주일 내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아니면 뭐 동네 학원, 뭐 태권도 학원 이런데 일단 맛보라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좀 나눠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말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상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서 저만큼 이 동네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템에 따라서 상권은 달라진다는 얘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상권 분석을 한 며칠 동안 한 결과 의외로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었고 이 동네 월세가 저렴해요. 원룸 월세가 저렴하고 여의도 이동도 편하고 강남권 이동도 되게 편한 교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왜 구입을 하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그때는 또 다행히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대입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아침 출근 전에 뭐 아들 음식 챙기랴, 뭐 남편 식사 챙기랴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 사실 아침 출근 시간이 1분이 아쉽거든요. 맨날 그 출퇴근 도장을 찍어요. 9시 출근이면 진짜 9시 정각에 지문 찍고 들어가고 막 이제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아마 아침에 여유가 없어서 이 자판기에서 구매를 하고 샌드위치를 기다리는 시간이 결제까지 그래도 아마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침 바쁜 그 아침 출근 시간이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저녁에 퇴근해서 만들었어요. 퇴근해서 와서 만들어서 넣어놓고 한 10시쯤 이제 그 집에 가면 다음날 아침에 완판. 출근하면 완판이에요. 자판기에 남는 게 없이 다 팔려요, 밤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판기는 그냥 야간 판매용으로 네, 제가 문을 닫았을 때도 하루에 15만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이제 그 매출을 올려주는 그 착한 직원 역할을 맡아서 해준 거죠. 4평을 하면서 첫 달 매출이 한 300이 안 됐어요. 첫 달 매출이.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300이 안 되는 금액도 엄청 선방했다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적자가 아닌 것도 너무 이게 다행히 너무 잘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적자 경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잘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이제 그 판매를 했었는데 전체 수익이 아니라 그 매출이 300도 안 되는 금액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자존심 상했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진짜 그 결제 버튼만 누르면 몇백씩 통장에 꽂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돈 뭐 10만 원, 20만 원의 그 가치를 잘 몰랐었는데 4평을 하면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제가 여기 14개월 만에 이 두 번째 매장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하기 전까지 매출이 한 3,600 정도 나왔어요. 4평에서.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여러분 10배. 진짜 4평 할 때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그 소리 때문에 지치는 줄 모르고 일을 했었거든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나 그냥 4평 매장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두 번째 매장이 4평보다 딱 4배로 더 커요. 여기가. 기존이 4평이면 여기 지금 16평이거든요. 근데 그 지출은 정말 계산을 한 듯이 똑같이 4배 이상으로 나가요. 지출은. 하지만 그러면 매출도 4배로 늘어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죠. 네. 매출은 4배까지 늘진 않았는데 지출은 4배 이상 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매장을 3개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매장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제가 4평 매장의 장점만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일 생산량 한계. 내가 주문이 더 들어와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왜 마케팅, 뭐 포피 전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적성에 맞는 게 있거든요. 누구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입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공산품 같은 경우는 막 최저가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하시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주부분들은 이제 레시피가 계량화돼 있으면 누구나 그 맛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마케팅. 요즘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스스로 PR을 못하면 이걸 내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정성껏 만든다라는 얘기를 못하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 주문을 못 받으니까 되게 속상한 거예요. 저니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계가 있고, 그 대신 공장을 만들면 저는 그 공장을 만드는 순간 저는 바로 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저희가 수제라는 그 차별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수제라는 이런 차별화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공장을 하는 순간 자금력에 밀려요. 대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제라는 타이틀은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답은 한 가지였어요. 전국에 똑같은 메일앱 4평 매장들이 많이 생기면 되는. 그럼 똑같이 메일앱을, 저는 체인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똑같은 메뉴를 배워서 음식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그 공통된 마케팅을 해서 주문을 받아서 전국에 계시는 제일 가까운 그 파트너분한테 그 오더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파트너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 소비자의 제공. 네, 요청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런 네. 방식을 생각을 했던 거죠. 좋네요. 대표님 왜 그걸 하시려고 하는지 서로 윈윈하는 전략 괜찮은데요? 맞아요. 네. 일단은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 생산성도 있었겠지만,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소속감 그리고 외로움. 아마 자영업자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는 혼자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혼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가족분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몰라요. 얘기를 아무리 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얘기를 백날 해봤자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진짜. 네. 오히려 적이에요. 제일 화냈던 게 남편이 네. 누가 고생을 사서 하라고 했어? 딱 이러는데 진짜 온갖 정이 다 떨어져. 괜찮아, 괜찮아. 우리 남편이 요즘 네. 유튜브를 너무 잘 보고 있어서 네, 그때 그랬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속상했었죠. 네. 가족과 이제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저와 같이 함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파트너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4평 매장 사장 되기라는 사장님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4평 매장 창업 수업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한 그 단톡 공간에 계세요. 그래서 막 고민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문 들어왔는데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서로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되게 활발하게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또 의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외로움을 좀 더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속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항상 소속하면 뭐 땡땡땡 회사 이렇게 해서 그 넣었었는데, 퇴사를 하고 이제 지역 이런 그 소속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좀 아쉬워서, 우리 개인 사업자지만 나 우리 4평 매장 그 사장 되기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 이런 그 소속감을 좀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오늘 여기까지 대표님 있었던 비결인데요. 안 두려우셨어요? 뭐 저도 사람인지라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래서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실패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또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 그걸 다시 다듬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두려움보다는 그냥 좀 부딪히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실패에서도 경험이 분명히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님이 이 부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될 것 같은 부분이 하나가, 지금 이직 준비 중 월급쟁이 분들이 네. 못 나와. 맞아요. 이 동굴 속에서 못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시도해보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사실 우물 안에서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너무 이게 무모한 도전보다는 퇴사 전에 어느 정도까지 좀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탄탄히? 네. 제가 일단 아이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직할 시점 타이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최소한 음식 잘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 무한하게 이제 반복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음식은 잘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왕이면 매장도 어느 정도 그 위치 파악 좀 해놓으시고 인테리어 정보도 좀 더 알아보시고 정말 이 순간이 모두를 이렇게 딱 짜맞추면 바로 창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 작게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하고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책에도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4평이 아닌 뭐 30평, 50평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었다면 아마 오늘의 메일앱이 없었을 거라고. 아하.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담아 볼게요. 저도 그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인재들이 직장 생활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빨리 창업에 도전하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5년, 10년 전에만 나왔더라면 나는 더 재밌게 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 재능이 다 있다고. 네. 그거를 찾지 못할 뿐이라고. 다시 한번 저기 자리해 주셔서 저희에게 깨달음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이 성장해야 저희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 챙기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